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희 선생입니다. 오늘 제4강은요, 예고해 드린 대로 심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자료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1987년도에, 그러니까 26년 전에 KBS ETV에서 선생님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독일에서 바로 귀국해가지고 심산법을 창안했던 그 시절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눈만 뜨면 계산이 척척이라는 제목으로요, 소개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심산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팀이 이 심산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자리 숫자 5개를 더하고 남는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이것이 심산입니다. 덧셈답 2770, 2770, 나눗셈답 110.8, 110.8. 정확히 맞았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네, 가운데 있는 숫자에다가 눈동자에 초점을 집중시켜서요. 한 번에 그냥 내리는 순간에 머릿속에 이 주판의 모양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져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시범을 보이다가 독일에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보이니까 순간적인 그 찰나 순간에 답이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지 아무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네. 한 1초 걸렸으니까. 이 심산법은 이찬희 씨가 주산 보급을 위해 독일에 가 있다가 주판을 직접 놓지 않고 쉽게 암산하는 법을 얻겠느냐 하는 현지 주민들의 질문에 착안해서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심산법에 사용되는 주판은 일반 주판과는 다릅니다. 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 주판인데요. 이 주판을 직접 놓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인지시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판 자체도 머릿속에 그 잔상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검은색 바탕에 노란 알로 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아이들의 그 집중력을 가진 아이들이면요, 이 움직이지 않는 주판 아래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3이라는 숫자를 놓고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알은 13을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서 인지할 수가 있으나 여기에 집중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판에다가 조그마한 집중력을 기울여서 바로 암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산을 직접 배우지 않아도 이미 놓여져 있는 주판을 머릿속에 영상으로 그려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주산을 오래 배우고 나면 그 주판의 영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그 시간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심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은요, 21세기 계산법 해가지고 심산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88년도에 MBC-TV 자이언트의 출발 새아침에 소개됐어요. 역시 25년 전 자료 화면이라 화질이 좋지 못하니까 화면은 정지화면으로 보고 음성만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심산법 강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심산법이요? 네, 생소하시죠? 네. 여기서 마음 심자를 쓰는 심산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주산알을 굴리지 않고 주판알을 굴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주판알을 이용해서 빨리 암산을 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 보시면은 주산학원을 찾아간 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주판알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24년, 54년, 26년, 32년, 24년, 26년, 25년, 46년, 아니, 주판알이 왔다 갔다 안 하는데? 네, 움직이지 않은 주산, 그러니까 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산기하고 주산하고 암산 중에서 암산이 빠르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판알을 굴리지 않고 이 빠른 암산의 장점을 서로 보완해서 만들어낸 것이 심산판입니다. 근데 이 심산판은 우리나라의 이찬희 씨가 독일에서 쾰른 대학의 교수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 이유는요, 컴퓨터 과학 분야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인 반면에 주산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실증을 빨리 내가지고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궁리해낸 것이 바로 이 심산법이라고 합니다. 예,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 심산을 개발하게 됐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독일 어린이들에게 주산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님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교육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될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주산 강의를 여러 차례 했답니다. 독일 전역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래 버티는 분들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산을 배운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배우죠. 그 당시에는 아예 상업고등학교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배웠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산을 했어요. 이렇게 주산을 배워도 암산을 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렸었답니다. 그것은 그냥 암산을 하는 특별한 방법이 개발된 적이 없고 그저 주판을 오래 놓으면은 저절로 암산이 된다. 즉 머릿속에 주판이 저절로 그려지면 그때쯤 암산을 하면 된다.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일 사람들이 나 이거 주판 배우기 싫어요.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는 그 계산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독일어로 머리로 하는 계산은 컵 레시넌이라고 해요. 컵은 머리고 레시넌이 이제 계산인데요. 그 컵 레시넌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는 방법이 없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주산 배우는 애들도 열심히 한 6개월 정도 놓으면은 머릿속에 주판 모양이 그려진단다. 머릿속에 주판 모양이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암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다면은 일주일에 달랑 한 번 배우는 독일 아이들이 어느 천년에 암산을 하겠어요. 최소한 1년은 걸리겠죠. 그 아이들 레슨을 어느 과목에 대해서 1년 맞는 거 참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게 되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국리를 하던 참에 독일 TV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전쟁에서 낙오된 군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저 멀리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 산 하나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을 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이지만은 희망이 보이니까요. 바로 산만 넘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산 하나를 넘어갔더랍니다. 그런데 바라던 어떤 민가나 집을 사람이 사는 집이 없고 또 저 멀리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산 하나만 넘어가면 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죽을똥살똥 가가지고 또 산 하나를 넘으니까 또 저쪽 산 하나 건너편쯤에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대여섯 고비를 넘어서야 겨우 가까스로 사람이 사는 집을 발견해서 살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6고비, 7고비가 됐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구조되기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동물들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산 하나만 넘으면 살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먼 거리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고서 당신이 한번 저 밤에 불을 펴놓은 걸 놓고 멀리서 이렇게 봤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그렇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집을 다시 가봤더니 그 전등이 노란 전등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검정 바탕, 새카만 밤에 노란 불빛. 이것이 과연 사람의 눈에 더 잘 뜨는 색일까 해서 많은 대상 실험을 놓고서 실험을 해봤더니 사실이랍니다.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뜨는 색깔, 명시도가 가장 밝은 색상, 그것이 바로 검정 바탕의 노란 색상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이 실험 결과가 입증되면서 그 이후로 도로교통 표지판에 보면은 검정 아스팔트에 노란 중앙선, 지금도 쓰이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전봇대가 길목마다 다 있을 때는 전봇대에 노란 바탕에 검정색 사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을 미리 알렸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선생님은 검정 바탕에 노란알을 활용해가지고 주판을 조금 더 빨리 머릿속에 연상시킬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이 이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하도 암산 하길래 그냥 가름대를 쭉 긋고 밑에다가 1, 2, 3, 4, 4칸 그리고 위에다가 5, 한 칸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대고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건 1단위밖에 안 되니까 10단위, 100단위 넘어가려면 어차피 머릿속에 이 모양을 그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검정 바탕에 노란인 심산판이 개발이 되었답니다. 특히 이 심산판은요, 주파는 처음 시작할 때 첫 화면이 어떻게 됩니까? 가름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모으면은 덧셈, 빼면은 뺄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산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쉽게 말하면 9999가 있는 것처럼 다 알이 모아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주판알의 모습을 그릴 때는 절대 떨어진 모양으로 그리지 않는답니다. 머릿속에 주판알이 모여지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심산판도 역시 가름대를 기준으로 다 모아놓은 형태가 됐죠.